아이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장기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이걸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 괴로웠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거는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서로 갔죠. 놀랍고 특이하고 또 기상천외한 또 세 번째 사연 네. 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사연은 앞선 사건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종교인들 이야기인데요. 종교인. 예. 네. 앞서서 부부 사연인데. 네, 이번에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근데 이번에도 둘이에요. 이번에는 둘. 부부가 네. 아니고요. 부자입니다. 아버지와 그러니까요. 아들이 다 같이 종교인인데 음. 이 사람들이 보육시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 중에 자신들을 좀 잘 따랐던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네. 입양할 당시의 나이가 5세? 5세로, 예, 5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특별하게 뭐 문제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불거진 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에 네. 들어서면서 아이들의 돈을 뺏고 폭행을 저지르고 콤파스로 뭐 손등을 찍는다든지 학폭을. 아니면 네. 칼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뺏는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계속 저지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폭위가 열리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상담을 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쵸. 조사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고 상담을 하는데 왜 그랬니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왜 그랬는지, 네.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라든지 어느 정도 했는지 사실관계도 확인을 네. 하고 원인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보통 이럴 때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무서워요. 아이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장기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 이걸로 인해서 자신이 너무 괴로웠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라는 진술들을 하니까 네. 당연히 상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서로 갔죠. 그쵸.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성폭행의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 성폭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요. 네.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우리는 이걸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합니다. 네. 믿을만 하다는 거죠.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던 장소, 시간, 성폭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네. 굉장히 일관돼요. 그렇게 밝혀진 성폭행 가해자, 그러니까 성직자 부자들로 나타나고 횟수까지도 특정이 돼요. 아버지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3회, 강간 6회, 그리고 아들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5회, 강간 2회. 각 행동들이 다 특정이 됩니다. 당연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네. 구속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구치소에 접견을 가야 되겠죠. 네.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뭐 정말로 죄를 졌다면 네. 이미 1심에서 죄를 진 게 판단이 됐으니까 인정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 성직자는 상담하는 동안 너무도 진실되게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다. 그 아이가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뭘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종교인이 자신의 신을 걸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더군다나 저희 의뢰인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믿어줘야지 누가 그렇죠. 믿어주겠습니까? 네. 진술 자체는 굉장히 신빙성 있다라고 인정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진술을 한 진술자, 발화자가 네.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진술을 했고 어떤 진술을 할 수 있는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상태인지.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 원인이 이 폭력이었죠. 폭력이고 그 폭력이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정신검정을 의뢰했고 받아들여졌어요. 나름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닌데 사이코패스 바로 아랫단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사이코패스의 특징들. 그쵸. 공감 능력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자기 위주의 사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외부적 장애라든지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집어넣고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 의뢰인이 저한테 한 말, 나는 억울하다를 계속 피력을 했어요. 재판부에 피력하고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탄핵시키기 위해서 정말 시간대별로 체크를 다 하고 어떤 걸요? 뭐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간을 당했는데 네. 이때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이동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음.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가지고 노력은 했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만 네. 그 피해자가 사람인데 몇 분 몇 시 몇 초까지 뭐 기억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그쵸.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지적을 했지만 뭐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빠뜨린 아들 종교인은 네. 자신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물론 어.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나는 가족으로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피해갔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작용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한 아버지 종교인은 계속적으로 상고를 이어나갔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됐어요. 그래서 형이 확정이 됐죠. 몇 년형 받았나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9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7년을 받았는데요. 꽤 그러면 크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폭행 관련해서는 처벌이 꽤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9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5년. 네, 5년 동안.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뭐 그러네요. 충분한 형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죠. 물론 이 모든 진술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성폭력 사건이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들어 대부분의 판례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들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처벌하는 게 맞냐라는 걸로 갔을 때는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도 많이 어려웠어요. 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둬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쵸.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없어야 되겠고 제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입각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더 준다는 거는 그냥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 그러면 돼가 아니에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다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 더 귀 기울이자라는 측면이에요. 대법원의 관점은 그냥 피해자의 진술을 조금 더 존중하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 케이스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온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굉장히 특이하고 놀랍고 참담한 세 가지의 사연을 또 들어봤는데요. 마음이 무겁고 네. 머리 아프고 네. 네, 기빨리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좀 이렇게 네. 어떠셨어요? 되게 그냥 탁 터놓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전부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들이고 경험하신데 네, 다 실화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청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것들 앞으로 좀 이어지는 시간에 더 많이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